12월 5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0% 하락한 2441.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2% 하락한 670.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9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2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오리엔트전공, 에이텍, 오로스테크놀로지, 바이젠셀, 네오이즈홀딩스, 엑스플러스, 동신건설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이오플로우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9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이재명 테마입니다. 어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의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토요일 오후 7시에 표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민의힘 소속인 한동훈과 안철수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으며 조국 등의 다른 정치인 관련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재명 관련주만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중에서도 일성건설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5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계약은 울산 태화강변 및 부산 모라 아파트 건설 공사이며 일성건설의 최근 매출액 대비 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언급보다는 파월 의장이 아직까지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 밖에도 어제 미국장에서는 애플이 아마존의 AI 반도체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큰 이슈로 작용했는데요.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이 값비싼 엔비디아의 칩으로 AI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애플을 고객사로 데려오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아마존의 칩은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훈련하는 데 쓸 예정인데요. 이러한 아마존의 강세 속에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아마존의 칩을 선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엔비디아는 3%대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이와증권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했기 때문이에요. 다이와는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에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그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엔비디아 블랙웰의 다음 플랫폼인 루빈의 출시가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져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AI 산업의 거품론 속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마벨의 3분기 매출액은 15억 2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4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0.43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0.41달러를 웃돌았어요. 이 같은 마벨의 호실적에 힘입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훈풍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전해진 모습이었네요. 그 밖에도 AI 및 반도체 테마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반도체와 로봇,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소식과 삼성전자가 미국 AI 보안 플랫폼 기업인 엑시아도에 투자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엑시아도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 회사로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비트코인 테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장 자리에 폴 애킨스 전 증권거래위원장을 지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애킨스 전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핀테크 기업들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AI 테마입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플랫폼 출시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과 마벨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 등은 AI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됐는데요. 최근 오픈 AI가 광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AI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돌면서 일부 AI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AI 관련주 중에서도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오픈 AI와 연계하여
유튜브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최근 출시한 이력이 부각되었는데요. 해당 플랫폼은 키워드와 유튜브 영상을 AI가 신속하게 분석하여 광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하네요. 한편 이스트소프트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스와미 부사장이 생성형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 세계 AI 모델 100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관련주로 주목받았는데요. 해당 모델들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는 LG의 AI 연구원과 업스테이지, 그리고 이스트소프트의 모델이 등록된 상태라고 전해지면서 이스트소프트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바이젠셀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따르면 바이젠셀의 세포치료제인 VT 트라이가 어제 충남대 병원에서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란 생명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에 한하여 연구개발 중인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같은 사용 승인 소식에 바이젠셀이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엑스플러스와 유라클 해성에어 로보틱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스마트폰 및 모바일 테마와 관련해서는 폴더블 아이폰 출시일에 대해 추정하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셀비오는 어제 언론을 통해 최근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수령했다고 밝혔는데요. 독립적 영상평가위원회에 따르면 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반응률은 47.5%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2년 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전립선암 치료제 플로빅토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내년 3월까지 임상을 마치고 내년 10월 중에는 상용화에 나선다고 전해지면서 셀비온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셀비온은 10월 달에 신규 상장한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위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위치는 11월 20일 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최근 GS에너지의 자회사인 GS차지비와 함께 스마트 제어형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개발 중이며 개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위치는 현재 진행 중인 충전기 개발이 완료된다면 올해 안으로 제품 인증을 마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위치는 전력 전송 핵심 솔루션 개발 업체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로서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무선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하여는 내년 1월 말에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임시주주 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과 MBK연합 측의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12월 20일까지는 약 2주가 남아있는 만큼 양측이 5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주식 매집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퓨처캠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신규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퓨처캠이 최근 유럽 핵의학회에서 FC705의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구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언급했는데요. 해당 임상에 대한 객관적 반응률이 곧 공개될 예정으로 1분기 중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이 같은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므로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퓨처캠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다음으로 코아스템 케모는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루게릭병 신약인 뉴로나타 R과 관련한 품목 변경 허가를 최종 획득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 환자들에게 뉴로나타 R을 투약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투약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기타 자료들은 FDA 허가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뉴로나타 R이 FDA의 시판 허가를 받을 경우 코아스템 캐몬이 예상하는 북미 시장에서의 연간 매출액은 5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어요. 이를 토대로 뉴로나타 R의 기술 이전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아스템 캐몬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LNC바이오가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LNC바이오를 비롯한 화장품 기업들의 경우 올해 한국 화장품의 해외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1.5를 기록했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매관리자 지수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수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주문을 해두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티슈즈는 이웅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웅열 회장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3일제약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3일제약은 최근 일부 언론사의 유료 콘텐츠를 통해 호재를 암시하는 듯한 제목의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이오플로우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에게 6,39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해당 금액은 이오플로우의 자기자본 대비 87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오플로우 측은 배심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 시 항소를 진행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